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인데 미분양입니다. 3년차 미분양 현장에 복층 포함해서 5세대가 남아 있는데, 오늘 그 5세대 중에 일반층 1세대 그리고 복층 1세대 이렇게 2개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할인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할인이 더 있는 현장인데, 추가 가격 할인은 내용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 할인이 된다라는 또 얘기를 들으시면 속상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란에 현재 1차 할인된 가격만 기재를 해드리고요. 추가 할인되는 가격은 개별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오늘 영상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현 위치에서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는 도보 9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머지 입지 조건에 대한 건 제가 또 설명란에 기재를 자세히 해 놓으니까요. 역과의 거리만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입지 조건은 설명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10개동 80세대 대단지 현장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분양 세대는 복층 그리고 일반층 1세대를 포함해서 5세대만 남아있는데, 먼저 1층 세대부터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대부분은 다 1열 주차입니다. 1열 주차인데 이 110동은 한쪽 이 라인만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열인데 요 끝에 라인만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현관 열고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 5칸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1층 소개니까 110동에서는 탑승하지 않고요. 이따가 이어서 촬영할 복층 소개할 때 엘리베이터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1층은 전용 면적이 16.3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해서 32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은 좁은 느낌은 없는데요. 신발장은 한쪽에 3칸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버튼은 이 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여닫이문인데요. 한쪽도 전부 다 개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개폐되는 여닫이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방이 2개가 보이는데요. 윈도우 시트가 있는 이 첫 번째 방이 중간 방에 해당합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도 좋습니다. 성인이 쓰기에도 무리가 없는 크기로 만들어 놨는데, 이 방 한쪽에 수납 공간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방은 이렇게 윈도우 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 멋진 전망을 확인해야 되는데 1층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바로 보이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는 필수라고 봐야겠죠. 자,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한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방이 이제 2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이나 2번째 방이나 크기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2번째 방도 성인이 쓰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이 방 역시 안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기 전에 다용도실이 이 주방 뒤로 있어요. 다용도실 자체는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쓰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세탁기 설치하고 남는 공간에 수납장 별도로 설치해서 주방에 모자란 수납 공간을 더 확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는 그런 구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방 뒤에 있다 보니까 주방에 모자란 짐들을 이 다용도실에다 수납을 해서 쓰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동선은 살짝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기에 비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로 거울은 LED 조명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이 이 뒤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세면대 옆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안 나오니까 뒤로 샤워 공간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 메인 욕실까지 봤고요. 주방 보기 전에 거실을 보겠습니다. 자, 이 거실은
이 폭보다는 세로 폭이 좀 깁니다. 세로는 4,700이고 가로폭은 4,000 정도 되는 거실 공간입니다. 6인용 소파를 놓을 수 있는 자리 충분히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이 타일 쪽에 뭔가 보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체크를 해 놓으신 건가 해서 밟아봤는데 타일이 뜨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보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신 것 같아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쪽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집은 층고가 굉장히 높기로 유명합니다. 거실 라인이 3,100이고요. 침실 라인 쪽이 거의 3,000입니다. 그러니까 침실이든 거실이든 굉장히 높은 층고로 만들어진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소등 버튼, 그러니까 이 일괄소등 장치는 전자식인데 거실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주방, 이 주방 공간은 딱 보셔도 굉장히 수납이 많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 대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추가 식탁을 놓고 쓰시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있고 개수대는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3구 전기레인지 메인 쿡탑으로 설치가 될 거고, 자, 후드는 이 천장에 붙어 있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옆에 환기창 또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대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용도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의 수납, 요거 가지고는 좀 모자른 것 같아 그러면 다용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일반층 타입입니다. 안방을 보고 테라스를 볼게요. 자,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크기도 사이즈 좋습니다. 넉넉한 안방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뒤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은 여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안쪽까지 깊이는 깊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펼쳐 놓으면 열자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장이 그러니까 층고가 높다 보니까 저 위에까지는 손이 잘 안 닿으실 텐데 예, 사다리를 놓고 위에 옷을 수납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주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높아서 일반적인 성인도 손이 잘 안 닿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는 필수로 갖다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에 양변기 세면대 있는데 샤워 공간이 없죠. 예. 면적이 많이 큰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안방 욕실이 보통의 다른 신축 빌라들의 안방 욕실처럼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나오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봤고요. 거실의 방향은 남향입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요. 뷰는 나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을 열고 밑에 계단 있죠? 계단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는 건데 테라스가 많이 큰 거는 아닙니다. 고양이가 있는데 저를 보고 놀래서 도망가네요. 자, 이렇게 끝에서 전체 크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형태입니다. 여기다 뭐 테이블 갖다 놓고 활용은 할 수 있는데 대형 사이즈의 테라스는 아닙니다. 큰 테라스는 필요 없고요. 이 정도면 딱 됩니다 하시는 분들 뭐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뷰는 현재는 자, 이렇게 앞이 막혀 있는 게 없어요. 이 앞에 있는 가건물,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가건물이 하나 있죠. 요거는 LH에서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요 라인에 김포 관산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화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그 공사 때문에 LH에서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 여기 분양할 때부터 와서 고객분들하고 이 분양팀에서 하는 설명을 들어보면 분양팀에서는 이 앞에 공원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을 보고 나가면서 공원은 생길 예정은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을 고객분들한테 드리곤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이제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니까 공원처럼 여기를 꾸미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희망사항 때문인지 자꾸 공원이 생긴다라고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원은 생길 예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LH에서 그걸 확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앞에 공원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원 같은 게 들어오면 참 좋을 거는 같아요. 여기 집보다는 공원이 들어서면 예쁜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바라고는 있는데, 그게 확정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죠. 아직 LH에서 그걸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이 생긴다 이런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 집만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층 소개부터 했고요. 이어서 복층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은 101동에 있습니다. 먼저 소개했던 일반층은 110동에 있는 거고요. 옮겨서 101동으로 왔습니다. 101동의 주차 공간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인데요. 110동하고 살짝 다른 건 110동은 일부 한쪽 라인이 겹주차였는데 여기 101동은 겹주차는 없습니다. 공동현관 열리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 5칸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4층 소개니까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게요. 엘리베이터는 10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1.7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0평을 사용할 수 있는 복층입니다. 세대 현관은 일반층하고 좀 달라졌죠. 한쪽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요. 여기 기본 신발장 한 칸, 그리고 메인 신발장은 팬트리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공간도 조금 깊은 편이라서 일단 신발 수납은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는 공간이 있으니까 한쪽에다가 접이식 자전거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일가초등 버튼이 있고요. 중문은 일반층하고 똑같습니다. 양쪽 개폐가 되는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들어왔을 때 좌측에 방이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가 3000에 2500이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살짝 아담한 방이긴 하지만 침실로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층 타입처럼 첫 번째 방에 윈도우 시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뷰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뒤가 다 터져 있어서 뻥 뚫린 뷰를 가진 첫 번째 방입니다. 그런데 일반층처럼 첫 번째 방 그리고 이따 보실 두 번째 방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도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한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에어컨 역시 있습니다. 방 크기는 첫 번째 방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살짝 아담한 편이긴 하지만 성인이 침실로 못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방도 뷰가 좋습니다. 첫 번째 방하고 똑같죠. 그래서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 2개를 봤고요. 이 끝에 세 번째 방이 있는데 이 방이 계단방이라서 침실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크기는 침실로 써도 좋지만 계단이 있으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방은 이따가 안방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은 하겠지만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방을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단방 쪽에 보면 미니 테라스가 하나 있는데 아래쪽은 합성 데크 시공이 되어 있어서 관리는 필요가 없고요. 이 옆도 터져 있고 여기도 다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에 건물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해드리면, 제가 이 단지 바로 뒤에 있는 빌라에서 한 8년 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야당동에 들어올 때는 야당역이 바로 개통하기 직전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땅이 이렇게 비어져 있었고요.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땅을 팔지 않은 거, 그동안 야당동에 굉장히 많은 빌라들이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이 땅을 팔지 않았다는 거는 땅을 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단방 살펴봤습니다. 다용도실을 볼 건데 이번에도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주방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선이 살짝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다용도실 이번에도 많이 넓은 건 아닌데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쓰기에는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철제 수납장 같은 거 설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철제 수납장이 오래 쓰기도 하고 튼튼해서 좋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밟아보고 자세히 살펴봐도 뭐 깨지거나 뜬 흔적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보수할 게 있어서 체크를 해두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 양변기엔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는 이제 안쪽으로 공간이 더 나오니까 샤워 부스 형태로 샤워 공간을 세면대 옆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욕실 구조죠. 역시 거울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 층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환풍 겸용 온풍기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에만 있어요. 자, 그리고 거실 보기 전에 이번에는 주방을 볼 건데, 주방의 구조는 일반 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납이 굉장히 많이 가능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요게 다거든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도 수납은 가능하기는 한데 주방에 잔짐이 많으신 분들은 주방이 살짝 좀 작아서 수납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용도실에다 철제 수납장 놓고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아일랜드 식탁에는 여기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하나 있고, 냉장고 세대의 기본 옵션인 것 같고요. 메인 쿡탑은 역시 3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후드가 그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같고요. 환기창의 위치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 살펴봤고요. 다음은 거실인데, 이번에도 거실이 세로폭이 굉장히 깁니다. 5m가 넘는 거실이니까 확장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주방 앞으로 보면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 확보가 이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일반 층에서는 이게 안 됐는데 복층 타입에서는 추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놓더라도 거실을 침범한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창은 위에는 환기가 가능합니다. 자, 방향은 이번에도 남향입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인 것도 같고요. 자, 확실히 위로 올라오니까 뷰는 좋아졌죠. 뷰가 참 좋은 집인데요. 앞에 보면 이렇게 빈 땅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앞으로 건물이 들어올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을 거는 같아요. 물론 누군가가 좀 비싸게 사겠다라고 하면 파실진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비워뒀다는 건 어쨌든 나는 이 땅을 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뷰는 복층 타입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의 크기도 이제 확 달라졌습니다. 저 안쪽까지 5m가 넘는 대형 사이즈의 안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 층하고 이제 확 차이가 나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확실히 일반 층에 비해서 더 넓어지긴 했는데 요 수납 가지고 수납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계단방을 추가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욕실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넓어지니까 안쪽에 샤워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해놨어요. 역시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은 모두 다 살펴봤고요. 이제 계단방을 통해서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 올라가기 전에 층고 말씀드리고 올라갈게요. 일반 층하고 똑같습니다. 거실 라인은 3천이 넘고요. 침실 라인은 3천이 조금 못 되니까 복층 타입 역시 층고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계단은 폭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 철제 계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뚫려 있죠. 그래서 처음 이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단이 좀 무섭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철제 난간 뚫려 있으니까 뭔가 좀 불안전해 보여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뭐 흔들린다거나 올라갈 때 안정감이 없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뚫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올라오면 계단을 봤을 때 이렇게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올려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복층에 욕실이 있습니다. 일단 환기창이 있고요. 구조가 일반적이진 않죠.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인데 양변기가 뒤에 있어요.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데 샤워를 하다 보면 물이 양변기에 정말 많이 튀긴 하겠죠. 복층에도 주절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까지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복층의 거실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데 보조 주방은 따로 있지가 않아요. 요즘 나오는 신축 복층들은 당연하겠지만 위에 에어컨도 다 달려 있고 그리고 보조 주방도 있고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3년 전만 해도 복층 공간에 보조 주방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에어컨이 있는 경우도 드물었어요. 제가 미분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장이 3년차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복층 공간에 에어컨이 있거나 보조 주방이 있거나 이런 복층들은 흔치 않았는데 이 복층 역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 복층은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납 공간이 쭉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선반이 채워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잔짐을 보관하기에 좋은 수납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 2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작은 방부터 볼게요. 직사각형입니다. 폭은 살짝 좀 작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안쪽까지 깊이는 꽤 되기 때문에 넓게 활용은 가능한 첫 번째 방. 요게 좀 작은 방이고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은 조기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확실히 첫 번째 방보다는 활용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있는데 좀 작아서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 수납 공간은 안쪽까지 이렇게 다 터져 있어요. 그래서 거실 쪽에서 봤던 그런 수납 공간이 큰 방에도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층 내부 공간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은 테라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테라스의 전체 크기부터 보면 직사각형이면서 저 안쪽까지 깊이가 정말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5인 가족, 6인 가족이 나와서 활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넓게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수도는 있는데 전기 콘센트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수도는 없으면 추가 설치가 불가능한데 전기 콘센트는 없어도 추가 설치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기 콘센트는 필요하시면 추가 설치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참고하셔야 될 건 요 턱이 생각보다 살짝 좀 있는 편이에요. 물론 성인은 쉽게 넘나 다닐 수 있지만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대형견이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넘나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뷰는 이 옆에 빌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터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다 터져 있고요. 측면도 다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게 없는 테라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반층 하나, 복층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는 현재 분양하고 있는 가격으로 기재를 해드리고요. 추가 할인되는 가격은 이 현장에서 좀 기재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제 개별 연락을 주시는 분들한테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복층보다는 일반층이 확실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가격적인 면도 그렇지만 지금 미분양인데도 이 정도 가격의 복층은 추가 할인이 된다고 해도 살짝 좀 높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복층까지는 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일반층은 그 정도 가격이면 지금 신축해서 공급되는 일반층의 가격보다도 훨씬 안 되는 거예요. 더 낮은 가격인데 거기에다 추가 할인까지 되면 제가 볼 땐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니까 그거 참고해서 집 보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